두 번째, 에이지랑 메타의 비전의 강의를 맡은 김종규입니다. 모두 줌이지만 이렇게 반갑다는 인사부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앞에 김정아 팀멜리터 사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방금 이제 소개했다시피 곧 출시될 에이지랑 메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그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조직을 확장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오늘은 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전달될 텐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조금 전에 김정아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경제활동의 4분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러한 경제활동의 공간 이동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 근데 대개 경제활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돈을 버는 이야기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돈을 벌려면은 누군가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소비적 측면도 있고 또 수익 버는 측면도 동시하죠. 누군가 돈을 벌려면 누군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 활동과 수익 활동, 수입 활동이죠. 이 활동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과 같은 사회가 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농경사회 일대에는 수익 활동도 농촌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소비 활동도 농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것들이 균형을 맞추게 되죠. 대부분의 경제 활동들이 수익과 소비 활동들이 시골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이 급속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사회가 됩니다.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삶의 공간도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의 공간도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수익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도시에서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모든 삶들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되는 즉 산업화 과정의 단계에 내가 시골에서 수익 활동을 하고 도시에서 소비 활동을 한다.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실제로 농촌은 점점 경제 활동이 줄어듭니다. 즉 소비도 줄어들고 있고 수익도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도시는 수익도 늘어나고 있고 소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시골에서 수익 활동을 하고 소비가 점점 늘어나는 도시에서 소비를 한다면 굉장히 내 삶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고 남들과 비교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산업화 과정 속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정보화 사회를 통해서 지식 정보 사회가 됩니다. 그럼 이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우리의 삶의 공간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공간들이.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저 나이는 어렸을 때 어디서 놀았느냐? 시골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깨구리 잡먹고 소모기로 다니고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돌 던지기 싸움하고 이런 것들밖에 기억이 없죠. 그럼 우리 아들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도시에 놀이터에서 놀았던 거죠.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던 거. 이런 것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손자들은 그런 기억 전혀 없습니다. 내 어렸을 때 어디서 놀았느냐? 나는 무슨 게임하고 놀았다. 나는 무슨 게임 했다. 즉 삶의 공간이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대부분 사이버라는 곳으로 이동한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공간들만 이동을 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경제활동의 공간들도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사이버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이버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이버에서 수많은 소비활동을 전개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소비활동의 대부분 어디서 하냐고. 일단은 사이버라는 공간에 놀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얼마쯤 됩니까? 한 달에 얼마쯤 요금을 내죠? 거기서 얼만큼 쇼핑을 하죠? 그게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하죠?
어마어마하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얼마만큼의 수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수익 활동을 얼마만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대답한 분은 그래도 사이버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내가 대부분의 수익 활동은 아까 이야기했죠. 시골에서 하고 도시에서 쓰는 것처럼 도시에서 대부분 수익 활동을 하고 그 소비를 사이버에서 하고 있다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왜? 도시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경제 활동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즉 소비 활동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수익 활동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이버에서의 경제 활동은 어떻습니까? 소비든 수익이든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만 뭐 하고 있습니까? 수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의 경제 활동을 하는데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범수라는 사람입니다. 김범수.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삼성은 그래도 1930년대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가 되었죠. 그러나 카카오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로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사이버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수익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리 아주 작은 사람,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 사이버에서 수익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버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부를 말 수밖에 없다고요?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각자가 내가 얼마만큼 사이버라는 공간 속에서 수익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소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내 삶, 내 경제 활동의 영역들을 말할 필요가 없이 어디로 옮겨가야 된다고요?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제 활동에서 수입 활동은, 소비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형태의 수익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깜깜하다 이렇게. 그건 똑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골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경제 활동이 확장되는 도시에서 돈을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경제 활동의 확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도시에서 돈을 벌었어. 사이버에서 쓰면은 내 삶은 점점 궁핍해질 수밖에 없고요. 내 삶의 방향대로 넘어진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이버에서 수익 활동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꼭 찾으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그러한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사이버에서의 수익 활동의 대부분들은 무슨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플랫폼 시스템 중에서 최고의 시스템이 바로 앞서 뉴스킨이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획 플랫폼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내 스스로 제대로 평가해 보시고요. 우리 사업에 뛰어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수익이든 소비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싶은 과학기술혁명입니다. 과학기술혁명. 대개 언론이나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는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제3차, 제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학기술혁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삶의 공간, 경제활동의 공간을 이동시킨 것도 뭡니까? 과학기술혁명 때문입니다. 과학기술혁명.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가 등장한 것도 뭐 때문입니까? 과학기술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있어서 즉 사이버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대부분의 가치 발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까요?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삽니다. 뭐든지 하나 발견한다든지 뭘 하나 만든다든지.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즉 가치의 발생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과학기술혁명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가 이야기하는 어떠한 말이든지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글이든지 이러한 말이나 글이나 행동에 과학기술이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행위에는 어떠한 가치도 발생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회사 출근해서 펜 잡고 서류 작성하고 펜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펜 가지고 주산 가지고 계산되고 이렇게가 가치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뭐를 이용을 해야지만요.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지만이 더 많은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가치 발생들이 지금 회사에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과학기술이라는 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들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사이버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과학기술의 혁명에 의해서 여러분들 수많은 혜택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폰 누구 덕분이죠? 과학기술 혁명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KTX 타고 멀리 가는 거, 비행기 타고 멀리 가 다 과학기술 혁명의 덕분으로 내가 혜택을 느끼는 거죠.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혜택도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두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뭐요? 소비로서 혜택을 보는 게 있고요. 또 뭐요? 공급으로서 혜택을.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뭔가의 과학기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왜 부자로 삽니다. 이유는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그 과학기술을 소비로서 혜택 보는 사람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과학자들처럼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아니면 그런 것과 관련되는 일을 해야지만 내가 꼭 공급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 바로 공급자로서 내 자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하라고요? 과학기술을 내가 뭐 한다고요? 공유시키고 남한테 알리고 또 뭐 하고요? 그 조직을 확장시키면서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과학기술을 남한테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그 과학기술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공급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공유하고 확장시키는 이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광고 혹은 뭐라고요?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거는 공급하는 것들을 공유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즉 과학기술을 남한테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간다. 더 점점 키워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서요. 마케팅을 훌륭한 사업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들이 뭐라고요?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나가는 방법이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나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직, 일, 그 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하라고요? 일을 하라고. 무슨 일을요? 마케팅. 그래서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영역들이 점점 이 사회에 스며들게 되고요. 점점 이 사회의 주류로 형성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학기술들에 대한 이해들을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식 분야에서 해왔습니다. 지식 분야에서. 지식을 뭐 했다고요? 각종 지식들을 데이터화 시켰다는 겁니다. 즉, 테크놀로지화 해놨다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궁금해도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지식이 담겨져 있는 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데이터 요금을 지불하고 검색만 하면 나오는 세계를 맞는 것. 이걸 가지고 지식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IT 혁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난 게 문화 영역입니다. 문화 영역. 즉, 뭐 공연을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있는 공연들 내가 우리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죠. 즉 사이버 공간 내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문화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노래를 집에서 듣고 싶어도 LP판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CD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데이터 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내가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넷플릭스 이야기했죠. 무슨 요금만 지불하면요? 데이터 요금만 지불하면. 이렇게 바뀐 것이 바로 뭐다? 문화에 있어서 과학기술 혁명입니다. 그걸 CT라고 이야기합니다. CT. 컬처 테크놀로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일어난 게 어디서 일어나냐? 생명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생명 분야에서.
바로 바이오죠. 이제 우리가 건강과 관련되는 내 생명을 건강하고 젊게 유지해 나가기 위한 이러한 방법들을 과거에 전문가를 찾아가고 아니면은 온산을 진시황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좋은 풀 찾아온나, 불로초, 넓지 않은 풀 찾아온나,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디에요?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 요금을 지불하면은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건강과 관련되는 지식과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러한 생명 분야에 일어난 혁명을 우리는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 생명 분야와 관련되는, 즉 우리의 생명들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뭐냐? 그 이전에 없던 항산화과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항산화과학. 또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전자과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 바로 과학기술혁명의 첫 단계입니다. 과학기술혁명.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방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 사회에 뭐하고 있다고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명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과학기술혁명, 그 중에서도 1차 과학기술혁명이죠. 즉 3차 산업혁명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의 대부분의 가치 발생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과학기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요, 내가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즉 과학기술, 1차 과학기술혁명들을 뒤로 한 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미래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사회를 대비해야 된다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이미 우리 눈앞에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이런 지식들이 IT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뭐까지 테크놀로지야, 즉 데이터화 되느냐? 바로 정보까지 데이터화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와 관련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요,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요, 가장 뉴스나 이런 데에서 가장,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용어가 뭔 줄 알아요? 회자되고 있는 용어가 데이터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동맹 들어봤어요? 데이터를 이쪽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이쪽 회사, B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거 서로 동맹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데이터 동맹. 그만큼 중요한, 왜? 이미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요. 그런 활동들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가치 생산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IoT, 즉 사물 인터넷. 이러한 것들로 이제 연결될 겁니다. 이 분야, IT 분야는요. 자, 그 다음 문화 분야는요. 잘 나오는 거 하나 구해주세요. 문화 분야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문화 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정보가 테크놀로지가 되는 속에서 이제 문화도 새로운 국면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AR. 들어봤죠? AR. 흔히 이야기해서 뭐 정강현실. 이것들이 이제 요즘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뭐요? 메타버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요? 우리 삶과 우리 경제 활동과 특히 또 내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에도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다 녹아 있어야지만이 내한테 엄청난 기회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뉴스 혹시 못 들어봤습니까? 가상세계에서 강남 땅이 한 평에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땅이 내 땅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요? 이미요. 그 지역 땅 주인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 땅도 있어요. 한 평에. 근데 그거 왜 살 것 같아요? 왜 살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되니까요. 그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니까요.
그 값이 올라가.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다 알아요. 이해를 다 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이해가 되느냐? 게임을 했는데 아이템을 1,000원 주고 샀는데 한 며칠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아이템이 얼마 하더라고요? 10,000원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는 그러한 가치들이 상승돼 올라간다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메타버스와 관련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네이버. 네이버 들어가면은 제페토라고 있어요. 제페토. 네, 제페토라고. 지금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저도 들어가 봤어요. 딱 들어가고 회원 가입하니까 나를 빨가벗기 넣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사 입히래요. 옷 한 벌 1,500원씩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빨가벗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캐릭터들이요, 옷으로 치장한, 아바타에 옷으로 치장한 돈만 하더라도 몇만 원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나 그거 왜 사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걸 다시 더 치장해 또 팔아먹는데요, 지 옷을요. 이 무슨 말, 거기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가치 발생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게 문화예요, 문화. 자, 그런데 바이오, 생명 분야에는 어떤 영역으로까지 확산됐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3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황산화가, 유전자가 이러한 것들이 핵심적인 요소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1960년대 이후에 황산화가 등장하게 되고요. 2000년대 이후에 유전자, 즉 2002년도에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면서 인간의 생명들을 어느 단위로 DNA 단위로 관리하고 또 정진시켜 나가겠다. 인간의 생명들을 정진시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폭넓게 확산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바로 인간, 휴먼 마이크로바이옴과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바이오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에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뭐 하라고요? 내 소비 활동만 사이버에서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익 활동도 사이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시라. 두 번째, 모든 가치 발생은 과학기술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아니면 어떠한 것들도 강요하지 마라. 내가 뭐를 하더라도 공유하고 확장시키는 마케팅을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은요, 과학기술이라는 것들을 담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가치 발생이 상승한다, 상승하지 않는다?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네 돈 많이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과학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야, 이거 좋은 물건이니까 가서 많이 팔아면 돈 된다. 이것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물건에 뭐가 있을 때?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을 공유하고 확장시킬 때 그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몫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과거에 좀 있었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삼아서 앞으로 점점 영역이 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기술, 방금 이야기했죠? 문화 부분에서는 이제 단순한 어떤 뭐 영화 보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솔직히 메타버스라는 현실 속에서 어마어마한 게 새로운 과학들을 수용하고 있는 영역들로 가라고. 뉴스에 할 것 같으면 얼마 전에 BTS가 메타버스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가상현실로 공연을 했어요. 유료 회원이 몇 명 들어간 줄 알아요? 1,300만 명이 들어왔어요. 어디에서 공연을 1,300만 명 모아놓고 공연을 하죠? 못해요. 그런데 어디서는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런데 공연료는 쌌겠죠? 뭐 싸면 어때요? 들어오기를 1,300만 명의 유료 회원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영역들이 확장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바이오 분야에서는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면은요,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제품들을 최초로 출시하는 회사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다. 왜? 이미 그들은 3차 산업혁명에서 나온 이러한 과학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데이터들에 입각을 해서
앞서 나오는 그러한 과학들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남들보다 일찍 빠르게 뭐 하고 있었다고요?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 나올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 싶은데 에이지락 메타와 관련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이해해야 되냐?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이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생물. 미생물은 생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아직은 미생물이에요. 생물. 아주 작은 미생물이에요. 아주 작은 생물. 뭐 분류를 하니까 뭐 이렇게 나눠지더라고. 그것까지는 뭐 원핵 생물, 뭐 또 그냥 뭐 다핵 생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미생물은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리고 미생물의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은 또 포함이 안 되기도 하고요. 왜 바이러스는 또 미생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바이러스는요 복제가 안 된대요. 유전자 복제가 안 돼서 그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미생물과 우리의 생명하고 즉 인간 생명이죠.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련은 있다. 이걸 알아야 몰라요. 관련은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유산균 마셔야 안 마셔요? 뭐 김치 이렇게 뭐 발효가 먹어야 되고 발효식품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호묘라고 호소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한다는 게 일단은 뭐요? 미생물이라는 게 인간의 생명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아직까지 그 정도로까지 뭘 가지 못했다고요? 과학기술이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찾기 시작하고 알아내기 시작하고 규명하기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과학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본격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밀접하다는 것들을 점점 뭐 시켜간다고요? 구체화시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구체화되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용화돼 가요. 상용화된다는 거죠. 전문적인 것들이 개발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또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법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유산균 보면 어디에 좋아요? 장에 좋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장에 좋다. 근데 또 뭐 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장에 좋다. 장 어디에? 무엇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유산균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몸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 모든 병,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다, 돼 있어요. 우리 결국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다. 끝이에요. 구체화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요, 점점 구체화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제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첫 번째 제품이 뭐라고요? 에이즈락 메타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많은 유산균 제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그 제품은 뭐라고요? 장에 좋다. 이게 끝인 제품이에요. 어디에 좋다 구체화되고 왜? 아직까지 그들은 그냥 마이크로바이옴 과학들을 제대로 밝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적인 관점에서 제가 에이즈락 메타를 이렇게 규정을 해볼게요. 주변에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들이 존재해요. 뭐 내가 뭐라 했어? 와이즈 와이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억수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와이즈 마이크로바이옴은 뭐죠? 유한양행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줄임말입니다. Y가 유한양행의 Y더라고요. 그래,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죠. 그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곧 출시될 에이지랑 메타를 여러 가지 말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복합 혹은 멀티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측면에서만요?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측면에서만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멀티, 복합. 이미 복합도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어요. 복합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름 붙은 게 뭐냐면은 바이오틱이라고 해요. 신바이오틱. 이렇게가 나온 제품들은 복합 바이오, 그죠? 이름이 너무 어려워. 복합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은 복합이고 멀티인 이유가 뭐냐? 첫째,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프리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뭐예요? 라큐로스, 이야기 안 해주면은 저거 자꾸 봐야 돼요. 라큐로스 파우더. 이걸 어떤 거예요? 특허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많은 프리바이오틱, 즉, 한마디로 해서 프로바이오틱이 뭡니까? 먹이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프리바이오틱의 주된 역할을 한 게 뭐냐?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 올리고당이 프로바이오틱의 뭐가 됐다고요? 먹이가 됐다고. 즉 유산균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이 회사에는요, 애써 올리고당을 넣지 않고 애써 억지로 차별성 있게 하기 위해서 라큐로스 파우더를 개발해서 특허를 받아가 였느냐? 저는 굳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거와 관련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올리고당 알죠? 그죠? 예. 올리고당만 들어가면 그냥 프리바이오틱입니다. 올리고당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디예요? 물엿. 또요. 모유. 모유에는 영양소보다 뭐가 많다고요? 올리고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모유를 꼭 먹여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영양소를 공급하기보다는 아기에게 미생물들의 먹이를 듬뿍 공급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유에도 보면 뭐가 많이 들었을까요?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 다른 거죠. 엄마 젖도 달죠? 기억납니까?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츄로스 파우더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 락츄로스 파우더라는 게 나중에 이야기하는 그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요? 프로바이오틱이 들어가 있죠. 그죠? 프로바이오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체적으로 한 6개 큰 군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군 속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냥 프로바이오틱 하면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유산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산균. 즉 젖이 산화되어서 만들어진 균이에요. 전유자. 산화할 때 산. 이렇게. 그냥 이걸 또 그냥 프로바이오틱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유산균으로.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에 왜 복합이고 멀티냐? 몇 개 들어가 있다고요?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락토바실러스, 이름도 어려워요.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늄, 여러분들 이걸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플랜타눔 400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요? 김치 유래 유산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에서 유래되는 유산균이 한 종류밖에 없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삭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대요. 그래 어제 있던 유산균이 오늘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내일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이렇대요. 김치 유래 유산균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늄 400B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들어있습니까? 락토바실러스 이건 조금 좀 다르네요. 그죠? 바실러스 람노서스 좀 우리가 개발하지. 람노서스 수서 어렵다. 그죠? LN 맞죠? 1019 균주 이렇게 됐어. 내가 발음도 못하는 글자로 돼요. 특허. 그래, 이거 우리나라가 우리 회사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특허 제 1018643347호. 요거는 뭐하고 관련 있는 유산균일까요? 비만과 관련 있는 유산균이라. 그래서
절대로 비만과 관련되는 유산균이라고 마케팅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 회사에서. 그죠? 굳이 하지 마라 하면은 그거하고 뭐하다고요? 관련이 있는 유산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유산균이 들었습니까? 세 번째, 그죠? 비피도 왜 제가 이렇게 억지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을 거예요.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여러분 락티스까지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앞에 그 뭡니까 유산균 이름에 그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까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비피도 박테리움의 락티스까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에는 그것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500B까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장내 유익균을 생산시키고 유해균을 줄여주는 그런 데 큰 역할을 하는 프로바이오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멀티예요.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회사들 제품들 가운데요. 가끔 프리프로 같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프리프로 포스트까지 들어간 것도 있어요. 복합적으로.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에서요. 이렇게 넣어놓은 즉 여러 개의 실질적인 프로바이오틱을 넣어놓은 데는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넣어놓은 제품이 없다고요. 그렇죠. 과학기술이 못 따라와서 그래요. 정확한 답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요까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뭐요?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눔이나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이런 용어까지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면은요,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런데 요 뒤에까지 혹시 나오는 거 들어봤어요? 400B 아니면은 뭐요? 뭐 특허, 그죠? LN1019 경주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기존에 나온 제품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까지 그까지 찾아낼 수 있는 뭐가 없다고요? 과학기술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 프로바이오틱 즉 유산균을 분류하는 게 총 몇 단계까지 가고 있냐면요. 뭐더라? 개, 문,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목, 과, 속, 종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식물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요? 강목, 속종 이렇게 나누죠.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강목, 속종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 유산균을 보니까 개도 있고요, 문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속도 있고 그 밑에 또 과도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속도 있고 종도 있고요. 종 밑에 또 뭐까지 있느냐? 아종까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된다. 이 분류가 된다는 걸 옛날에는 몰랐는데 계속 분류가 되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야기해서 우리 이미 그 유산균 제품 있어요, 없어요? 프로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에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예, 포멘텀인가 뭐 거기 들어주죠. 그것도 다른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락토바실러스와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속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우에도 개도 람노바실러스라는 개가 있고요. 강도 람노바실러스라는 강도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람노바실러스와 락토바실러스가 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속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내 건강과 우리 질병과 관련되는 미생물, 유산균, 특히 유산균과 관련되는 모든 연구는 이 두 가지 종류가 다예요. 아직까지는. 이거 외에 한 6종류가 더, 4종류가 더 있어요. 아직까지. 4종류가 더 있어요. 4종류가. 속에 해당되는 게요. 그런데 지금은 대개 락토바실러스 속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람노바실러스 속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한다고요. 우리의 건강, 뭐 장내 건강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개 지금 현재 뭐 유산균 제품이다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대부분 요구에서 대부분 끝나요. 그리고 아주 뭐 제약회사에서 좀 고차원적으로 연구해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종까지 가요. 람노바실러스, 람노수스가 들어가 있다. 또 뭐가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가 함유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들어가요. 근데 이 정도까지 들어간다는 것도 그 밑에 수많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고 명확하고 구체화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어디까지 밝혀가지고요? 아종까지 밝혀가지고 명확하게 딱 특정을 해서 맞다고요?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줄 수 없지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돼요. 검색을 해보면은요. 마이크로바이옴 하고 동시에 뭐하고 검색을 하면 되느냐. 치료제를 동시에 개발해봤어요.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뭐요? 치료제, 치료를 동시에 개발하면은요. 밑에 뭐까지 나올까요? 이것까지 나올 거예요. 뭐 이상한 숫자가 막 쓰여진 게 막 나올 거예요. 그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은 어느 연구소에서 뭐를 가지고 한다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과학에 입학을 해서 특정한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요. 절대로 여기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그 밑에 끝까지 다 아주까지 구체적으로 무슨 유산균이 그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한다고요? 밝혀져야지만이 정확하게 이거는 해라. 이것은 당뇨. 이것은 뭐 이렇게 다 관련되는 약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회사도 이것까지 쓸데없이 밝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죠? 쓸데없이 밝히지는 않았을 거야. 분명히 특정한 기능과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세 가지 제품. 그리고 또 특히 뭐요? 남들도 밝히지 않은 우리만 특별히 밝히는 뭐요? 람노수스 가운데서도 LN1019 균규까지 포함을 해서 넣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러한 것들이 함유된.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식품으로 명명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까지 갈 수 있는요? 예,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는 내가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적인 효능을 발휘해내는 그런 단계로까지 이미 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런 제품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채소물만 먹으면 좋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방금 이야기했던 뭐냐? 유산균 먹으면 장에 좋다.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채소를 먹으면 간에 좋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잖아요. 이러이러한 채소를 먹으면 예를 들어서 뭐죠? 엉겅퀴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민들레 이런 거, 이파리가 이렇게 쭉쭉 찢어진 거 있거든요. 쪼깃쪼깃한 거요. 좀 쓰고, 이런 것들은 간에 좋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로 생각하면 돼요. 채소 먹으면은 어디 좋다? 몸에 좋다. 그런데 엉겅퀴와 같은 그런 채소 먹으면은 간에 좋다. 또 어떤 거 먹으면은 남자의 그게 좋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엉겅퀴 속에 뭐요? 밀크시스를 먹으면은 진짜 간 재생명 효능을 시킨다. 이런 단계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냥 유산균 먹으면 간에 좋다 했는데 람노서스를 먹으면은 대사에 좋다. 그런데 람노서스 중에 요게 먹으면은 뭐가 좋다? 그렇지. 그런 단계로까지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산균하고 같은 성격이다, 다른 성격이다? 완전 다른 성격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들어있어요? 포스트 바이오틱스까지 들었다는 거죠. 틱스. 포스트 바이오. 여기도 보면은요, 그냥 유산균 사균체가 아니고, 얘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요걸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더라고요. 이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거의 없더라고요. 특정 제약회사에서 한두 개 정도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식물성 요거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요런 정도밖에 없죠. 그죠? 요런 것들이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보세요.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그걸. 네. 필요하니까 이렇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라크로스 파우더를 왜 였을까요? 올리고당 였지.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요런 성격으로 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그냥 일반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즉 그냥 유산균 제품을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것과 다르게 뭐한 복합적이면서도 뭐요?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뭐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뭐에 불과하느냐?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왜? 요걸 뭐라고 처리해놨다고요? 주원료로 처리해놨거든요. 주원료로. 우리 주원료로 처리해놓은 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세 종류. 요거만 주원료로 해놨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부원료라요. 왜 부원료로 해놨는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일일이 특허받은 제품이잖아요. 특허받은 제품인데 이것을 주원료를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30분까지 하래요. 내가 원래 많이 하기로 했는데. 예. 명분에 불과했다는 이유가 무슨 말이냐. 이걸 가지고 락큐로스 파우더를 막 식약처에 가서 우리 주원료니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면은 락큐로스와 관련되는 어마어마한 임상자료 이런 것들 설득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귀찮으니까 뭐 했다고요? 부원료를 했는 거예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부원료가 뭐예요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2분 전 연락이 왔어요. 안토시아닌 블렌딩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A씨가 안토시아닌이에요. 안토시아닌 블렌딩 제품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제가 요 복합 멀티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요거밖에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새롭게 우리 몸이나 우리의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아종까지 분명한 뭐가 발견이 된다면요. 예, 미생물이 발견이 된다면 또 그것과 관련되는 제품들을 수도 없이 출시해낼 수 있다는 것만 아니면요. 훨씬 더 기능성이 뛰어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토시아닌 블렌딩 제품이라는 겁니다. 뭐하고 만나는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하고 만난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안토시아닌 그 블렌딩 제품에 들어가 있는 원료들을 어디에서 추출했다고 해요? 블랙 컬런트 맞죠, 그죠? 블랙 컬런트 찾아보니까 까막까치 밤나무래요. 밥나무, 까치밥이래요. 까치들이 주로 먹는 열매래요. 까막까치. 까치가 원래 까만데 왜 하필 까막까치라고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이제 북한에서는 까치밥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까치밥. 그리고 빌베리 이렇게 배웠죠, 그죠? 빌베리 월귤나무 열매래요. 월귤나무. 저 월귤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아요. 중국의 월나라에서 귤이라 하던 나무예요. 중국 저 남쪽 지방에 있는 그거의 열매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미 블랙라이스에서 나온 제품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추출한 성분이 중요하죠. 우리 세 가지 제품 333 할 때 요거 3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포스트바이오틱 3 그 다음에 락토모모 이 세 개 33 그 다음에 3번째 뭐라고요? 안토시아닌 세 종류는 일단 순수 안토시아닌이라는 걸 넣더라고요. 순수.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안토시아닌이라고 알고 있던 것. 그래, 한번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요 정도까지 온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안토시아닌 밑에도 뭐가 있더라고요? 아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종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아니딘. 그 다음에 델피니딘.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델피니딘. 자, 요거는 이 제품하고는 좀 무관하게 이 세 개의 성분을 어떻게 블렌딩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어떠한 효능을 하고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임상을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 했대요. 그래서 그러한 임상과 관련되는 논문들을 전문 학술지에 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실험들을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들이 어떤지 제가 연구원으로 참석하지 않아갖고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이 연구한 논문들을 이쪽은 안 됩니다. 연구한 논문들을 읽어보고 되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것들을 제대로 블렌딩을 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요것들을 제대로 블렌딩을 했을 때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요걸 따로 해요. 따로 요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첫 번째 이렇게 써놨어요. 종양괴사인자 알파 유도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양괴사인자 찾아보면 나와요. 종양괴사인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저것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그냥 인터넷에 내한테 묻지 말고 네이버에 딱 물어보면 나와요. 나도 가한테 물어보고 아는 거니까. 종양괴사인자 알파를 유도를 잘한대요. 이 유도를 잘하면은 뭐를 잘할까요? 종양을 잘 괴사시킨다는 거예요. 종양괴사인자니까 괴사가 뭔지 알죠? 없애버리는 거. 그 종양들과 관련되는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문제점들을 해결해 준다. 첫 번째 논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논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위장관을 보호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장관이 뭔지 몰라요. 그냥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위장관이 안 좋아지면은요, 위장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폭식을 하고, 뭐도 배가 부르고, 또 먹고 싶고, 막 이런 게 위장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준대요. 인슐린 저항성. 이걸 개선해 준대요. 또 세 번째 논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요? 요것들을 잘 블렌딩 해 놓으니까 인슐린 저항성. 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임상은요, 사람한테 하지 않았어요. 쥐한테 하더라고, 쥐의 임상을 해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블렌딩과 뭐가 만나면은요, 프리바이오틱, 즉, 앞서 우리가 특허받은 뭐요? 라큐스 파우더. 올리고당하고는 이 결합이 안 되는 거라. 뭐하고만 결합이 된다고요? 라크로스 파우더하고 결합이 되어서 AC 블렌딩과 뭐요? 그 프리바이오틱이 우리가 어떤 프리바이오틱이 결합을 해서 그죠? 굉장한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유효성이라는 게 뭐냐? 장내 미생물들의 분포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들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한 즉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안토시아닌 블렌딩을 통해서 요것들을 하면은 요런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요런 기능을 하면은 지금 우리 건강, 바이오, 생명들이 젊고 건강해지는데 어떤 효능을 할까요? 어떤 효능을 하겠습니까? 자, 효능은 일단 첫 번째, 지금 뭐 자꾸 번지고 있대요. 효능은 장벽의 건전성을 유지해준대요. 앞서 이야기했죠? 종양괴사인자 알파가 유도가 잘 돼가지고 장벽이 허물어지거나 아니면은 약해지거나 하지 않고요. 그 장벽이 아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벽 건전성을 유지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염이나 장누수 증후군과 같은 이런 현상들을 미연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방지해 줄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위장관을 보호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위장관을 보호하면요, 고지방 식이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준대요. 즉, 위장관들이 정상적으로 잘,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 위장관들을 잘 보호해주면은 막 말 먹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먹어도 또 뭐 해준다고요? 위장관이 뭐 해준다고요? 알아서 처리를 해준대요. 그런 것들을 보호함으로써 고지방 식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주고요.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준다.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비만이 아니고요. 이형 당뇨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2형 당뇨에 도움을 준다. 왜? 인슐린 저항성들을 개선시켜 주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인슐린의 어떤 저항성에 의해서 생기는 게 뭐예요? 2형 당뇨 뭐예요? 1형 당뇨는 뭔데?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아, 적게 나와서 문제고,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저항성을 개선해줘가지고, 2형 당뇨에 도움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논문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논문에. 그런 앞서 이야기했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라고요? 이런 효능과 기능을 임상한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 유효성이 어디에 확인되느냐? 그냥 일반 평범한 남자나 여자의 비만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는 비만 및 2형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효능은 대체로 어떻다고요? 장벽의 건전성을 유지해 줌으로써요. 어떤 장염, 막 조금만 이상한 쏙소리고 사리사리하고 설사하고 문제가 생기고 몇 명 앉아 있네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종양계사인자 유도가 잘 안 돼서 그렇대요. 그 유도를 굉장히 잘해주는 게 이 안토시아닌 블렌딩.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박사들이 연구를 해갖고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나온 결과예요. 두 번째가 고지방식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비만 및 2형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4편에 걸쳐서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한 편의 논문은 게재가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어요. 요 안토시아닌과 관련되는 성분들을 블렌딩을 잘 해서 임상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제품이 이런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제품이 그런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임상을 하니까 이런 기능을 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하는지는. 그런데 이 제품은 뭐라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라고. 유산균 제품이라고. 안토시아닌 블렌딩은 뭐로 처리해놨다고요? 부원료로 처리해놨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제품은 실제로 안토시아닌의 블렌딩이 기능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 회사는요, 이 제품이 출시된과 동시에 계속 마케팅하는 부분은 이건 하지 않아요. 뭐만 한다고요?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주원료로 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거 일일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명하려면은요, 언제 우리가 먹어볼 수 있을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 부원료로 처리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잘하고 있는, 이것까지도 내 이야기 안 했지 싶어요. 그냥 락토바실러스, 람노스,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스라는 유산균 제품이다. 이렇게 해갖고 제품을 출시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앞서는 미생물과 관련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그 중에서도 어떤 영양소요? 앞서 이야기했던 항산화 영양소가 안토시아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영양소와 관련된 미생물들과의 블렌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제품들을 바라다 볼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면은요, 지금 나와 있는 에이즈랑 메타는 안토시아닌 블렌딩 복합 및 멀티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도 됩니다. 그럼 그 대신에 뭐요? 안토시아닌 말고 무슨 성분이 있어요? 눈에 좋은 거 뭐요? 눈에는 미생물 없어요? 있어요. 눈에는 뭐요? 좋은 성분 뭐라 그러죠? 루테인 블렌딩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임상에서 그 결과만 나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하나의 제품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즉 4차 산업혁명의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 시작의 성과들을 받아들인 제품들이 첫 출시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제품의 의미와 평가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명명을 했다시피요. 각종 영양소가 블렌딩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과학에 입각한 바이오 제품의 첫 출시다. 여기에 뭐가 각종 영양소들이 바뀜에 따라서 계속 후속타가 나올 수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제품의 지속적인 런칭을 예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파마넥스 메이저급 제품 출시에 서막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거와 또 별도의 제품들도 나올 수 있지만 이 제품의 또 특징이 뭐예요? 이 미생물들의 특징이. 미생물들의 특징은요. 여러 종류가 한 곳에 다 모여 있어도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겁니다. 내 똥 속에 천종의 미생물이 존재해도 아무 문제를 서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충돌하지 않고 서로 위해 가하지 않고 서로 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새롭게 플러스되고 새롭게 플러스되고 새롭게 플러스되고 새롭게 플러스돼서 어마어마한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메이저급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평가해 보면은 실제로 파마넥스의 뜻이 뭐였죠? 다음 세대를 위한 약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맞죠? 그죠? 뭐 우리가 뭐 에이즈락과 관련되는 제품들이 나와서 복용시키보면, 식품이라고 복용시키보면은 많은 뭐 치료 비슷한 효과들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치료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는데, 명실상부하게 다음 세대의 파머시, 약의 진정한 실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작이다.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종까지 가서 연구하는 거는 다 무슨 용도로 연구를 하더라고요? 치료 용도로 연구하는 게 여러분 확인될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치료하고 연결시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요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짓기 전에 아직 요까지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요런 제품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이미 이런 아종의 단계까지 가서 명확하고 구체화된 성분들로 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뭘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근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다라고 명분상으로 밖으로 표출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씌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진짜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런칭될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합된 메이저급 제품들의 출시가 될 서막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뉴스킨의 기회가 아니라 무슨 기회를 잡으라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뉴스킨의 기회가 아니에요. 뉴스킨의 기회는 안동훈 사장님이 다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이즈락의 기회나 무슨 기회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기회를 잡았어요. 10년 후, 20년 후 지금의 안동근 사장님, 유재일 사장님보다요 10배, 100배 잘 사는 부자가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Recording stopped. 네,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사장님의